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예요. 바람잘날 없던 제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어찌 세상은 이리 가혹한지 참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장남의 홀 어머니까지 모시는 것을 알았지만 결혼 후 겪어보니 모든 식구들이 장남만을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전 그렇게 가난한 장남에게 시집을 갔다는 이유로 모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남편에게는 어린 시동생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그 시동생이 귀엽게 굴면서 큰 힘이 되어주었죠. 형수님, 힘드시죠? 밥 다 먹으면 제가 설거지 할 테니까 형수님은 좀 쉬세요. 오늘 새벽부터 일하고 오시느라 힘드시잖아요. 도련님 괜찮아요. 공부하느라 도련님이 힘들지 내가 뭐가 힘들어요. 제가 할 테니까 얼른 책 한 자라도 더 보세요. 형수님이 힘들게 뻔히 일하는 거 아는데 제가 어떻게 책을 보겠어요. 집안일이라도 도울 테니 말씀만 하세요. 남자애가 무슨 부엌 일을 한다고 해. 너는 얼른 들어가서 책 봐라. 애미 너, 네가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제가 공부하다 말고 일을 하겠다고 해. 어머님, 제가 그럴 일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뭘 알아? 우리의 자그마치 검사들애야? 그러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생각 말아라. 없는 집 장남한테 시집 왔으면 이런 건 각오해야지. 그럼요. 다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엄마는 무슨 형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금 밥 먹고 사는 것도 형이랑 현숙님이 벌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나 때는 보따리 장사하고 살았어.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참 공치사도 받고 좋다. 남편네 집은 참 가난했지만 어머님의 기세가 대단했어요. 저를 잘 따르던 시동생이 고시 공부를 했는데 집안에 이제 검사가 나올 거라며 자부심이 대단하셨거든요. 하지만 시동생만 생각하여 진심으로 시동생이 잘 되길 바랬고 뒷바라지를 참 열심히 했네요. 여보, 고마워. 새벽부터 나가서 세탁공장 갔다가 점심에 잠깐 와서 또 내 동생 밥 차려주고 일하러 가는 거 힘들지? 공부하는 사람 개고르면 되겠어요? 그냥 일터도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밥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참 자기가 고생한다.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말이라도 고맙네요. 고단하지만 훨씬 나아지겠죠. 이제 도련님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 적금 부은 것도 만기가 다 돼가니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래, 조금만 참자. 힘들면 얘기해.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자기 힘들게 안 할 테니까. 뭐든 건강이 우선이죠. 당신 몸 건강해지면서까지 일 2개, 3개씩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 참 다행인 건 대단한 기세의 시어머니 아래 제 남편은 어찌 그리 다정하게 컸는지 늘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때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놀랐지만 결혼한 지 꽤 오래됐던 터라 저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가정의 생활비와 시동생의 고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임신은 어머님과 시동생이 달가워할 리가 없었죠. 뭐? 임신을 해? 니네가 지금 그럴 때냐? 임신하면 당장에 일은 어떡할 건데? 네 시동생 시험 얼마 안 남은 거 몰라서 그래? 어쩜 이리 눈치가 없어? 어머님, 그래도 말이라도 어쩜 그리 서운하게 하시나요? 저희 결혼한 지 꽤 되기도 했고 오히려 아이가 있어야죠. 내가 그리 말했잖아. 네 시동생 시험 붙은 다음에 임신하라고. 넌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공장에 내가 얘기했냐? 너 대신 일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제 어쩔 거야? 그래도 앉아서 하는 일이니 배가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 당장 애 낳고는 어쩔 거며 애를 누가 봐주고 또 이제 우리 집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어쩔 거니? 애비 월급으로 우리 전부 다 먹고 사는 게 가능하냐? 둘이 어쩜 그리 생각이 없는지.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 시집 와서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도련님 고시바라지에
그리고 홀어머니 다 모셔가며 일했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네요. 고단했지만 그래도 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뿐인 우리 도련님 잘 되면 좋은 일이니까 내색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결혼하고 임신한 게 일이 비난받을 일인가요? 다른 어머님들은 뭐 먹고 싶은 것 없냐 바로 물어보시던데 어머님 도대체 어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속이 상하다 못해 문드러지네요. 너 지금 그동안 쌓인 불만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땐 다 알고 왔다고 했고 집안에서 검사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희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따져? 얘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아직 네 시동생이 시험에 붙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책값이며 용돈 위에 도통 돈이 드는 게 아닌데 대안 있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진짜 명희 얼굴 보기 부끄럽네요. 전 이 집 장남이라 희생한 거 살지만 명희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희생을 하나요? 엄마도 같은 여자면서 이렇게 명희를 대하고 싶으세요?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더니 평생 안 하던 말대꾸를 하고 참 못났다. 그래, 니들 어디 한번 우리 다 버리고 가서 살아봐. 형, 그만해. 엄마 말이 틀려? 고시 공부도 형이랑 형수가 뒷바라지 해주기로 해서 시작한 건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제 고지가 코앞인데 내 시험엔 지장 없게 해줘. 돈 걱정하다가 공부 못할 일 없게 말이야. 너 이 자식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공부하기 전에 인간이 돼야지. 네 형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명의 보기 부끄러워 죽겠다. 됐어, 그만해라. 네가 뭔데 우리 검사아들한테 훈계질이야? 철딱서니 없이 이 상황에 애 나가져서는 꼴 보기 싫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는 건데 엄마가 너무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새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 이 시점에 구박이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명희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렇다 치지만 도련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난 도련님이 친동생 같아서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임신에 이런 취급이라니. 형수도 제 입장 돼보세요. 솔직히 검사 되기가 쉬운 줄 알아요? 저도 실망했네요. 축복받는 날임에도 막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도 못하고 살았던 제 자신이 지금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전 일을 하며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나갔고 결국 임신을 한 사실을 공장장님이 알게 되었어요. 명희씨, 임신은 축하한데 솔직히 임신하고 다니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내일까지만 나오고 집에서 쉬어요. 공장장님, 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가 얼마나 순한지 임신한지도 모르겠다니까요. 그래도 임신해서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죠. 사장님 말씀이니 그냥 따르도록 해요. 나중에 우리가 무슨 원망 드리려고 임산부를 일시키겠어. 이쯤 했으면 오래 다닌 거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축하해요. 공장장님, 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낳고 몸조리 하고 나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애는 누가 봐주고 시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시다며. 말이 안 되지. 솔직히 결혼도 안 하고 홀몸인 여자들 여기 월급이 세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섰어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리스크 있는 임산부를 씁니까? 그냥 여기까지 좋게 마무리합시다. 요즘이라면 절대 해당되지 않을 내용이지만 그렇게 전 해고가 되었어요. 잘하는 짓이다. 그러게 임신하지 말랬더니 회사까지 잘리고 너 이제 어쩔 거야? 당장에 우리 아들 다음 달 학비는 어쩔 거냐고? 어머님, 제발 그만요. 저도 마음 안 좋거든요. 도련님 돈 없어서 공부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만 괴롭히세요. 어디 한번 보자.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아들 공부는 꼭 시켜야 할 거야. 당당한 시어머니에게 전 참 많이 끌려다녔죠. 딱 한 달을 제외하곤 적금을 깨서 시동생 공부를 시켰고
전 그렇게 출산을 했어요. 하지만 한 달 뒷바라지를 못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시험을 합격한 시동생이 저에게 속상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죠. 형수가 마지막까지 서포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뭐가요? 도련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적금 만기까지 온 거 직전에 깨서 공부시켰잖아요. 에이, 그건 형이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형수님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오히려 공이 형수한테 돌아갔을 텐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할 뻔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간 떨려요.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도련님 너무하네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도련님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 들으니 서운하네요. 저야말로 섭섭해요. 저 형수가 벌어온 돈으로 공부하는 거 뻔히 알면서 회사도 안 나가고 참 눈치 많이 봤습니다. 너 이 자식, 이제 막 애 낳고 몸 푸는 형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막말로 공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넌 왜 그렇게 못해봤냐? 이제 검사 좀 됐다고 생색내는 거야? 형도 똑같아. 생활비 좀 지원해줬다고 참 너무들 하네. 그래, 우리 아들이 섭섭할 만하지. 솔직히 니네가 돈으로 우리한테 갑질한 거나 다름없잖아. 어쨌든 이제 우리 막둥이가 검사 됐으니 이제 니들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 엄마, 진짜 말 그렇게 하실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죽어라 일하고 결혼했어요. 심지어 무일푼으로 이 사람 데려와서 이 사람까지 일만 죽어라 했는데 이제 창섭이 검사 됐으니 저희 보고 뭐 나가라는 말인가요? 니들이 그렇게 돈 되기 힘들었다고 하니까 나가라는 건데 왜 그러니? 어머님 그러세요. 그럼 저야 좋아요. 도련님, 저 진짜 도련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 일 갖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 친동생처럼 여겼던 도련님이 이렇게 앞뒤 다른 분일 줄 몰랐거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아기 낳고 싶어 하셨는데 아이 낳았으니 형이랑 둘이 알아서 사세요. 저한테 뭐 고시 뒷바라지했다는 공치사는 바라지도 마시고요. 어머님이랑 도련님 정말 심성이 똑같네요. 이해가 너무 불쌍해요. 됐으니까 니네 집을 따로 알아보든지 해라. 니네 생색 듣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까짓 거 얼마나 못했다고? 참나.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은 집을 나갔고 그날 저녁 구주망태가 되어 들어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오열을 하였어요.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미안하다. 우리 애도 태어났는데 단 한 번도 축복 못 받고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면 이런 취급을 당하고 또 너까지 이렇게 대우받게 하는지 진짜 미안해서 제정신에는 말 못하겠더라. 괜찮아. 우리 가정만 있으면 돼. 나는 어머님 말대로 우리끼리 나가 살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못할 게 뭐야. 엄마한테 부탁해서 지연이 맡기고 나 다시 공장 나가고 당신 일 열심히 하면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힘내고 당신 곁에는 내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 고맙다.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든든하고 고맙네. 내가 진짜 잘할게. 당신이랑 지연이한테 평생 희생할 거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살 거야. 당신 말 한마디면 충분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너무 우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집을 알아보려 했고 저희가 한 공은 온데간데 없이 시어머니는 저희를 볼 때마다 배신자들이라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다 버린 것 같다. 원래 착한 애였는데. 어머님, 지연이 아빠 얼마나 착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검사 아들이랑 비교되시니까 그러나 본데 검사님이랑 이제 잘 사시면 되겠어요. 그래, 그럴 거다. 구질구질 너희랑 비교가 돼? 나도 이제 검사 엄마라고. 하루라도 빨리 집이 구해져 이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저를 참 많이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던 남편은 갑작스레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원래도 협심증이 있었던지라 사실 놀랄 일은 아니었죠. 내 아들 잡아먹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어머님, 저도 마음이 참 힘들어요. 저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연이가 이제 발걸음도 떼기 전인데
저 역시 어떻게 사냐고요. 재수가 옴붙어서 그렇지.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변했고 또 네 팔자가 드세니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착하던 애였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아휴, 우리 아들 어쩜 좋아. 저도 속상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딸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 끔찍이 밉지만 어쩌겠어. 우리 아들이 남겨놓은 내 핏줄도 있으니 어떻게 계속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아니요, 지연이랑 나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이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데려올게요. 집 구해지는 대로 나갈게요. 안 된다. 너 혼자 어떻게 지연이를 케어한다는 거야? 그래도 내 손주인데 걱정이 되지 안 되겠어? 그동안의 앙금은 서로 잊고 지내보자. 여자 혼자 살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내가 혼자 아들 둘 키워봐서 안다고. 그거 쉬운 일 아니다. 이 세상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해도 과부한테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데 지연이한테도 이게 나아. 어머님, 저 어떻게 보시고 살겠어요. 매일 아범 생각날 거고 또 제 원망을 그리 많이 했는데 보시고 사실 수 있겠어요? 지연이 생각해서 이런 꼴 보이고 싶지도 않네요. 그건 묵은 감정 있자니까. 내가 지연 애비가 그렇게 가고 나니까 후회가 돼서 그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걸 하는 후회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 말고 지연이만 생각하고 살자. 저도 사실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지연이는 평생 아빠 얼굴도 모를 텐데 이 미안함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어머님의 말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이 가기 전 그렇게 모진 말을 쏟아냈던 어머님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미안한 마음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도 혼자 키우는 것보다 그래도 북적북적한 시댁에서 키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완벽히 시어머니를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땐 시어머니가 내민 손이 참 고마웠네요. 세상에 혼자 나가 싱글맘으로 살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서섰거든요. 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댁을 나가지 않고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그래도 시동생과는 여전히 대면대면한 상태였어요. 그런 시동생이 불편해져 갈 때쯤 검사가 된 시동생은 결혼을 한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죠. 미국에서 오랜 생활 유학했고 지금은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형 그렇게 되자마자 결혼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결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유, 얼굴도 예쁘고 참하다. 대기업 다닌다고? 참말로 똑똑한가 봐. 아, 네 뭐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한 결과죠. 창섭 씨가 얼마 전 겪은 상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얼른 결혼을 바라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어머님은 도련님이 데려온 신부감이 참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고 전 그래도 아직 남편을 보내고 난 뒤 얼마 안 된지라 마음이 온전치 않았지만 남들에게 내색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분위기를 맞춰주었죠. 우리 아들이 검사가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검사가 됐는지 알지? 그럼요. 창섭 씨가 피나는 노력을 했죠. 없는 형편에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나요? 창섭이가 의지도 있고 끈기가 있어서 너는 창섭이랑 결혼하면 아주 복 잡은 거야. 이렇게 선남선녀를 보니 내가 마음이 눈누뜨 녹는구나. 저희 잘 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딱 보아하니 창섭 씨가 이 집의 기둥 같은데 저 모든 거 다 이해합니다. 드디어 우리 창섭이도 제 짝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가 창섭이 어려서부터 뭐라도 하나 해낼 줄 알고 귀하게 키웠으니 부족함이 없을 거야. 잘 살아보자 우리. 네 어머님. 아 형님이시죠? 잘 부탁드릴게요. 창섭 씨한테 듣긴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잘 지내봐요. 근데 창섭 씨 공부하는데 돈 가지고 생색 엄청 내셨다면서요? 너무하시다 정말. 뭐 지나간 일이니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지내봐요.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도련님, 저희가 생색을 내다녀. 아, 됐다. 뭘 이제 와서 따지니? 니네가 생활비 좀 번다고 창섭이 공부할 때 생색내고 그랬잖아. 결국엔 마지막에 창섭이 공부하기 힘들어졌고. 진짜 생색이라도 내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어요. 제 말에 모두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모함을 받으니 더욱 서러웠지만 그저 딸아이 하나만을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진짜 도련님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힘든 거 다 안다. 그날도 좀 서운했지? 이래저래 그냥 네 동서 비위 좀 맞춰주느라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창섭이 장가가고 나면 너랑 나랑 지연이랑 살 건데 걔네 기분 나쁘게 할 게 뭐가 있니? 안 그래? 그래도 저희가 생활비를 가지고 갑질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 좀 너무하셨어요. 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가정을 위해 노력했는지 잘 아시면서. 내가 알지 왜 모르겠어. 마음 풀어라. 큰애 죽고 나도 너희를 달리 대해야겠다고 생각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히 생각 마라.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말이다. 혹시 큰애 죽고 나온 보험금으로 우리 창섭이 결혼할 때 얼마 좀 보태줄 수 있냐? 큰애가 있었다면 창섭이 결혼할 때 당연히 크게 보태줬을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잖아. 그래도 네 시동생이 네 남편 동생인데. 어머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결혼 자금에 쓰자고 하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창섭이랑 결혼할 애가 집안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아무리 창섭이가 검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냐? 집이라도 번듯하게 해가면 그 집에서 우리 창섭이 무시할 일도 없을 거고 또 창섭이가 이럴 때 도와주면 널 어떻게 보겠어? 지연이도 생각해야지. 지 아비 죽고 아비라고는 이제 작은 아비뿐인데 나중에 지연이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갈 사람 누군지 잘 생각해봐.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은 남편이 불쌍했어요. 그동안 노예처럼 일만 했는데 죽어서 나온 보험금까지 동생에게 쓰라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제가 반응이 없자 이번엔 시동생도 저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그동안 못 나게 군 거 죄송합니다, 영수님. 사실 갑자기 임신하시고 일도 못하게 되니 생활비가 없잖아요. 제 공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제가 너무 옹졸했어요. 형 그렇게 되고 반성 많이 했으니까 마음 좀 푸세요. 진짜 반성한 거 맞아요? 내가 도련님을 어떻게 생각했는데 절 그렇게 생각해요? 형이랑 저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죄밖에 없어요. 근데 고작 그 한 달 생활비 못 냈다고 이런 식으로 취급해요? 우리가 돈 버는 기계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지연이 정말 잘 케어할게요. 저 검사잖아요. 이제 지연이 앞날 제가 책임질 거니까 형수님 걱정 마세요. 못난 제가 이렇게 후회합니다. 딸아이를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는 시동생이었어요. 이 돈 어떤 돈인 줄 아시잖아요. 알죠. 제가 형 대신해서 지연이 아빠가 되어줄게요. 그 값이라고 생각하고 지연이 공부도 다 시킬 거니까 형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솔직히 뒷배가 검사라고 하면 지연이 앞날이 어떻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 지연애미야. 이게 다 지연이를 위한 일이야. 어디 가서 지연이 작은 아빠가 검사라고 해봐라. 어? 섭섭한 거 다 잊고 지연이만 생각해. 너무 섭섭하고 서운했지만 오로지 딸 하나만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시동생의 집도 해주었네요.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제야 안심이 된다며 참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전 딸을 위해 또다시 세탁공장에 나가며 열심히 돈을 벌었고 악착같이 이악 물고 살았죠. 다행히 딸은 철이 빨리 들어서인지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참 예쁘고 똑똑한 딸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운동회인데 우리는 엄마랑 할머니밖에 못 오겠지? 그럼 그렇지. 미안해 지연아. 작은 아빠네는 못 오시려나? 애들은 아빠도 온다고 하는데 난 맨날 아빠가 없으니까 조금 속상해.
아무리 철이 들었다 한들 그래도 아이였기에 아빠가 없다는 그 상실감이 커 보이긴 했었죠. 엄마가 작은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운동회에 꼭 오시면 좋겠다고. 진짜? 신난다. 작은 아빠 오시면 우리 아빠라고 자랑해야지.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넌지시 부탁을 한 날, 전 대통 한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생각이 있냐? 창섭이가 얼마나 바쁜데 그딴 운동회를 참석해. 어머님, 그래도 우리 지연이 운동회기도 하고 또 지연이가 혼자 아빠 없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요. 그날 지연이 부탁 한번 들어주면 안 될까요? 기집애가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창섭이는 그럴 시간 없으니까 네가 똑바로 설명해. 지연이도 애예요. 아빠 없는 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전 그렇다 치지만 지연이는 아직 애일 뿐인데. 그리고 서방님한테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복장 터져. 걔한테 연락 말어.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딸아이의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전 서방님께 전화를 걸었고 어머님보다 더욱더 차갑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검사가 무슨 일 하는 줄이나 알아요? 별것도 아닌 걸로. 저 못 가니까 끊을게요. 아니, 형님이 무슨 그런 일로 전화를 해요. 참나 염치도 없어라. 애 아빠도 아닌데 아빠 행세를 하라는 거야? 뭐야? 여보, 대꾸도 하지 말고 끊어버려요. 형수, 일단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저 그날 운동회 못 갑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였고 사실 들으라는 듯 말하는 동서였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전 괜찮았지만 아빠 없는 우리 딸 신세가 처량해서 괜스레 미안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엔 악감정만 남게 됐어요. 내 딸을 위해 이 집에 남기로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이었거든요. 결국 딸아이 운동회는 외롭게 보내야 했고 어머니조차 올 수 없다는 운동회가 끝이 났고 그 다음 곧 추석이 되었죠. 동선에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딸과 나이가 엇비슷했고 제 딸은 사촌동생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시댁에 불만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딸이 외롭지 않게 자라니 그걸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쯤 동선회가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여기 오느라 너무 고된 거 있죠? 가뜩이나 저희는 맞벌이라 딱 이럴 때만 쉬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아유, 안방에 불 올려놨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누워라. 오느라 힘들었지? 그네야 뭐하냐? 애들 뭐 좀 먹게 음식들 좀 내와라. 형님, 저 곶감 싫어하니까 곶감은 안 주셔도 돼요. 아, 맞다. 지연이 반에서 몇 등이에요? 우리 딸 이번에 반에서 2등 했잖아요. 애가 지 아빠를 닮았는지 저를 닮았는지 머리가 아주 좋다니까요. 아유, 그랬구나. 우리 강아지가 2등을 해버렸어. 할미가 용돈 좀 줘야겠네? 아니요, 됐어요. 어머님도 쓰실 돈 없으시면서. 지연이는 공부 잘해요? 아무래도 공부머리는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지연이 노는 거 좋아하죠?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니까. 벌써부터 노는 거 좋아하면 안 될 텐데. 하긴 요즘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도 없는 시대죠. 그냥 편하게 키우시면 되겠어요. 사실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 게 복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공부를 잘하니까 다행이긴 해. 몇 등이나 하는데요? 우리 지연이 이번에 전교에서 1등 했어. 뭐라고요? 형님, 지연이 거짓말도 하나요? 전교 1등이라니. 그게 왜 거짓말이야? 내가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동서말 웃기게 한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교육 하나도 안 하는 애가 무슨 전교 1등이나 했다고. 그러게. 사교육 한번 시킨 적 없는데 알아서 자기 할 일 척척 해내지 뭐야. 어디서 저런 애가 나온 건지. 내 아빠 살아있을 때 똑똑하단 소리 엄청 들었다던데. 동생 공부시키고 집안 살림 일으키느라 공부도 못했대. 그 머리를 우리 딸이 닮았나 보지. 너는 언제 똥 얘기를 하고 그러냐? 죽은 애 얘기는 뭐 한다고 해. 그리고 공부는 우리 창섭이가 훨씬 잘했어. 어머님은 서방님만 두둔하시네요. 두둔은 사실을 얘기한 거야. 지연이 전교 1등이라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 일하거나 해야 하지 않아요? 없는 살림에 뭐라도 한다고 하면 어째요?
형님도 참 걱정이시겠다. 맘 편히 지원 하나 못 해주는 건데. 아니, 왜 지원을 못 해줘? 잊었어? 서방님 결혼할 때 그 집 내가 해준 거잖아. 그때 지연이 뒷바라지 다 해준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원하는 게 없지만 만약 지연이가 뭐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서방님이 해주셔야지. 형님,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도 맞벌이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요. 본인 자식은 본인이 키웁시다. 예? 집 한번 해줬다고 생색은 힘들 때 도움 줄 수도 있는 건데 참 너무하시네요. 그래, 뭘 그런 걸 가지고 생색을 내냐? 어? 가족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여자애를 뭘 그리 공부시키려고 해? 적당한 전문대 보내고 졸업시킨 다음에 격리나 이런 거 시켜서 그저 시집 보내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너무 교육에 애쓰지 말도록 해. 학비가 한두 푼이냐? 그 얘기 동서한테도 똑같이 해보시죠. 같은 딸인데 왜 동서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면서 우리 지연이한테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참고 있으니까 정말 만만하신 거예요? 저는 참아도 지연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못 참아요. 남들 다 하는 과외 지금은 못 시켜도 지연이가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줄 거예요. 누가 뭐라니? 네 능력껏 키워. 괜히 우리 둘째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솔직히 너 우리 집에 살면서 밥 얻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진 빚 다 갚은 거잖아. 여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만 또 모자랐네요. 얘가 근데 오늘따라 왜 이래? 하던 대로 해라. 어? 그냥 너 이 집 살림하고 그저 애나 키우면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따져대는 거야? 제가 왜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네 팔자가 새서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미안해하고 살아야지. 기가 찼어요. 그리고 더욱 속상한 건 이 모든 것을 제 딸이 듣고 있었죠. 딸은 아무 말도 없었고 이 집안에서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연휴 내내 동서와 시동생의 수발을 들었고 전 괜히 딸을 데리고 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더한 무시도 당하고 딸아이는 공부를 그만두라며 시어머니께 가진 모욕을 들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시댁에서 저희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흰 딱 둘뿐이었어요. 대학 입학 발표날 딸아이는 자랑스럽게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고려대학교에 입학 후 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되었네요. 하지만 이 꼴을 보는 동섭애는 참 많이 아픈 듯 했어요. 너 출세했다? 네 아빠 죽고 한부모 가정에서 그래도 변호사까지 되고 역시 운은 좋아. 우리 딸은 워낙 학교 자체가 경쟁률이 심해서 지금은 재수하는데 알지? 의사할 거라는 거.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운이라니. 그리고 운도 실력이지. 참, 동서 마음도 씁쓸하겠다. 얘한테 사교육 비용만 월에 몇백이나 쓰면서 아직까지 공부를 시키는 꼴이라니. 서방님 등골이 휘겠어. 우리 지연이가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니까. 형님, 저 약 올려요? 아니, 사실을 말한 거잖아. 오갈 데 없이 어머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저한테 막대하시면 안 되죠. 정신 나갔어요?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작은 엄마, 지금 저희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엄마가 당하고 사시는 거 봐도 참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죠. 아빠 살아있을 때도 아빠랑 엄마가 이 집 생활비 대고 작은 아빠 공부시키고 결혼할 땐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작은 아빠네 집 사고 이런 거 다 참고 사는 엄마한테 뭐라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머, 저 싹수 없는 것 어디 어른한테.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드리죠. 저 이제 엄마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참아요?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꼴랑 변호사 됐다고 유세 떠네. 야, 내 남편 검사야. 그리고 우리 딸은 의사가 될 거라고. 지연아, 그만해라. 엄마 괜찮아. 너까지 왜 그래? 동서, 됐고 다신 오지 마. 이제 나도 지긋지긋하다. 우리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알겠지? 알겠지는 무슨. 안 봐도 내가 안 봐요. 나랑 학벌 차이며 집안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나랑 똑같이 행동하래들어. 동서는 그런 말을 하고 횡 가버렸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딸 뺨을 날리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날 한바탕 해버렸죠. 어머님이 뭔데 우리 딸을 때려요. 어디서 이게 어른한테 교양 없이? 그리고 네 작은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데 어디 작은 엄마한테 대들어?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지연아, 나가자. 엄마도 이제 이렇게는 안 살란다. 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제 보지 말죠, 어머님. 그동안은 지연 아빠 생각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안 살렵니다. 네가 네 딸 변호사 됐다고 지금 기세등등하지? 어디 검사 발끝이나 쫓아가겠어? 그래, 마음대로 해. 나도 너 보기 싫다. 우리 아들 보험금 때문에 너 억지로 본 거야, 나도.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다신 오지 마, 우리 집에. 전 딸과 함께 그 즉시 집을 나갔고 처음으로 단둘이 살 아파트를 마련했죠. 돈이 어딨다고 아파트를 얻었어. 엄마, 나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야. 이제 엄마는 좀 즐기며 사세요.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그날 모든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억울한 게 많지만 새 출발을 하려 했어요. 그리고 딸은 새로운 집에서 중대 발표를 했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벌써? 엄마는 너랑 이렇게 둘이 더 살아보고 싶은데. 엄마, 나 결혼해도 자주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빨리 가정 꾸려서 손주를 낳아드려야 엄마가 더 좋아할 것 같아. 하긴 너 닮았으면 아주 예쁠 거야. 네 아빠도 참 좋아하셨을 텐데 엄마는 다른 거 안 봐. 그저 사람 됨됨이 하나면 돼. 됨됨이는 엄마가 보면 딱 알 수 있을 거야. 울곧고 선한 사람이거든. 아무것도 해준 거 없이 키워서 그런가 결혼만큼은 꼭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통장을 확인해보니 얼마 안 되는 돈이었고 뭐라도 하자 싶어 주변 소개로 야쿠르트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어요. 그래도 딸 결혼에 비상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딸이 알면 노발대발 난리가 날까봐 몰래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죠. 이런 일을 처음 해보니 쉽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소질이 없나. 이러다가 돈을 모으기는커녕 까먹겠어. 지연 엄마, 저기 회사 같은 데 가서 팔아봐. 그래도 회사 같은 데는 잘 팔린다고. 아침 안 먹는 사람들 이런 거 은근 좋아해. 그래? 그럼 회사 같은 데 돌아볼까? 그래, 우리 구역은 여기니까 지연 엄마는 저기 구역 가서 돌아봐. 전 그렇게 같이 일하는 친구의 말에 근처 회사에 들어가니 경비원에게 내쫓음을 당했고 친구가 꼼수를 알려줘 몰래 잠입하려던 그때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만나버렸어요.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신수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꼴 좋네요. 이제 야쿠르트까지 팔아요? 역시 출신은 못 속이네요. 잘난 딸 더 받자 이렇게 판매나 하러 다니고. 너무 웃기네. 아니, 동서가 다니는 회사가 여기야? 동서라뇨. 이제 우리 영 끊었잖아요. 여기 경비 아저씨, 이 사람 좀 내쫓아요. 어디서 우리 회사에 이런 싸구려 저질 음식을 팔려고 해. 당장 끌어내요. 아니, 동서 잠깐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발로 나갈게. 그러니까 그만. 저 잡상인 당장 못 오게 아주 방어를 단단히 해야겠어. 동서는 그렇게 저를 멸시하였고 경비들에게 끌려가던 그때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청년이 내게 다가와 손을 잡자 그야말로 동서 인생이 그날로 종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부대표님이 이런 잡상인을 왜? 제 장모님 되실 분인데 그쪽은 어디과 누구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김지연 남자친구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곧 인사뵈려고 했는데 여기서 뵙게 됐네요. 장모님. 장모라니? 아니, 부대표님이 결혼할 사람이 우리 조카라고요? 걔 아빠도 없고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데 그런 애랑 부대표님이랑 말이 돼요? 상사 약혼자를 그리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되겠네. 당신 이름 뭐지? 사원증에 써있네요. 일단 어머님 가시죠. 아니, 부대표님 잠시만요. 제 조카랑 결혼한다는 건 알겠어요. 제가 지연이 작은 엄마거든요. 잠깐 형님이랑 제가 싸워서 이렇게 행동했던 건데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형님, 지연이 결혼하면 한다고 말을 해주셔야죠. 제가 다 봤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거의 원수처럼 대하던데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지금 제 앞에서 아니냐 웃으면서 말하는 게
더 소름 돋네요. 제가 추후에 당신을 어떻게 할지 생각할게요. 일단 어머님, 가시죠. 절 데리고 나간 청년이었고 곧이어 전 제 딸을 불렀어요. 일하다 말고 온 딸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너 결혼할 사람이 이 청년이야? 보니까 네 작은엄마네 회사 부대표라던데. 아, 엄마 말 못해서 미안해. 회사 소송으로 인해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내가 오빠네 회사에 도움을 많이 줘서 오빠네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 엄마한테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오빠 이렇게 보니까 어때?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 근데 엄마는 왜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 내가 너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있어야지. 그래서 비상금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르바이트 한 건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니? 근데 엄마 지금 너무 기쁘다.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커서 정말 멋진 청년을 만난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네. 네가 작은 엄마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엄마 정말 뿌듯했어.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지연아. 그리고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머님. 지연이가 하도 엄마 얘기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보여줘서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봤는데 아주 악질이더라고요.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지연이한테 대충 살아온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힘들겠다 싶어요. 어머님,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지연이랑 결혼해서 어머님의 사위가 될게요. 이렇게 반듯한 것도 고마운데 말도 예쁘게 하네요. 지연아, 엄마 너무 행복하다. 엄마 그만 울어.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할 일만 남았다니까. 그렇게 예비 사위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오히려 사위도 같이 울었죠.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정말 좋아했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리고 동서는 이 일을 모두에게 이야기한 듯 했고 슬금슬금 연을 끊자고 했던 시어머니도 연락이 왔어요. 지연이 결혼한다면서 연락도 안 하냐? 저 이제 번호 바꿀 거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너 좀 그리 모지냐? 그래도 지연이가 내 핏줄인데 손녀 결혼식을 내가 전달받아야 되겠어. 지연이 만나는 애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며. 근데요. 근데는 창섭이 딸 얼굴도 예쁘고 야무지잖아. 친구 뭐 괜찮은 사람으로다가 소개 좀 하라는 거지. 창섭이 두고 퇴직이고 빨리 시집가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지 아빠 검사할 때 가야 체면이 서지. 잘 나가는 동선애가 알아서 하겠죠. 이런 부탁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 네가 해준 메밀 천병도 먹고 싶은데 언제 올 거냐? 이제 안 간다니까요. 어머님, 저 이제 다신 안 갈 거고 지연이도 안 간대요. 사실 진짜 끈기 인연인데 구질구질하게 제가 붙잡고 있었죠. 어머님은 동선애만 있으면 되니까 동선애랑 잘 살아보세요. 어머님이 뭐라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다음날 동서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뭐라고 했길래 제가 인사발령이 나요? 아니, 내가 지방으로 좌천되는 게 말이 돼? 내가 평생 몸 바친 회사인데.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아,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서 윗사람 말 한마디에 팽당하는구나. 동서도 어쩔 수 없네. 그래도 그 집에 자부심인 서방이 있으니까 서방님 보면서 살아. 남편이 검사잖아. 저희 남편 이제 곧 퇴직인 거 몰라요? 그럼 검사 출신 변호사 하면 되겠네. 형님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부대표 만나서 해명 좀 해줘요. 무슨 해명? 회사에서도 그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해대고 막말을 일삼아서 부하 직원들이 너 발령 낸다고 하니까 제일 좋아했다던데? 그러니까 마음 좀 곧게 쓰지 그랬니? 됐고 이번 일로 반성 좀 하길 바란다. 형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방으로 자천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냥 나가라는 거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시골에 혼자 가요? 우리 딸 재수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맞다. 우리 동서딸 재수도 하지. 진짜 어쩌냐?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우리 딸 변호사 돼서 결혼할 때까지 동서딸은 주구장창 재수만 하는구나. 아, 잘난 부모 만나도 본인이 못 따라주니 그렇게밖에 못 되는구나.
몇 년째야. 안타깝다. 식구들끼리 알아서 이별 파티라도 해야겠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뒤이어 동서가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리고 동서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했고 동서가 사직서를 내자 시어머니도 아차 싶어 했어요. 얘, 너 왜 전화도 안 받냐? 어? 창섭이도 네 전화 많이 기다려. 우리가 너 서운하게 해서 그러냐?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지연이 결혼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라던데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이번엔 뭘 뜯어가시려고요. 어머님한테는 가족이 동선회밖에 없으니 그냥 그 가족이랑 알콩달콩 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아니 창섭이 처가 자꾸 집 팔아서 지 딸 채수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 해주시면 되겠네요. 사랑하는 아들내 그런 것도 못 해주세요. 저한텐 더한 것도 해주라 하셨으면서 본인이 낳은 아들 딸한테 그런 것도 못 해주나요? 미안하다. 내가 모자랐어. 그럼 반성하면서 사세요. 이제 보지 말자고요. 예, 네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니요. 지연이 결혼할 사람이 너무 잘 산다고 하니 이제서야 아쉬우세요? 그럼 그냥 아쉬워하는 대로 지내세요, 어머님. 아들 목숨값으로 작은 아들내 집 해주셨잖아요. 더 하셔야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 딸이 잘 됐으니 됐다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더 하시면 그 집마저 원래대로 돌려놓겠어요. 전 이제 어머님이랑 동선에 절대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말아요. 전 그렇게 어머님을 문전박대했어요.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죠. 딸은 무사히 결혼을 했고 듣기로는 퇴직을 한 시동생은 개업 변호사를 했지만 워낙 조직 생활을 할 때도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터라 선후배 검사들 중 아무도 도와준 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직서를 쓴 동서는 딸을 어떻게든 의사 만들어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낸다고 하다가 그 딸이 지쳐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동선애가 찾아가지 않아 늘 홀로 계신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동안의 힘듦을 보상받듯 잘 살고 있네요. 딸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어쩜 그리 제 남편을 쏙 빼닮았는지 요즘엔 손주보는 귀여운 맛에 취해 살고 있어요. 제 인생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말년에 일이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좋아지는 이 삶, 여태 그래왔듯 최선을 다해 살려고요. 이 글을 쓰며 또 다짐하네요. 겪었던 이야기들은 많은데 두서가 없어서 걱정이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마칠게요. 다들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